황지우 시인의 한국생명보험회사 송일환 씨의 어느 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평범한 월급쟁이인 송일환 씨의 어느 날 하루를 일기 형식으로, 그 다음에 기호, 그림, 만화, 신문기사 등으로 제시하는 실험적인 기법의 시이다. 이렇게 기호, 그림, 만화, 특히 그림이나 만화, 신문기사를 그대로 따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콜라주 기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토큰, 종이컵, 종이컵 커피, 담배, 솔, 삼국일보, 자장면 등과 같은 일상어를 그대로 제시하고 신문의 시사만평도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 더구나 이 시는 이런 방식을 통해 평범한 시민의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의 눈이 머무는 곳을 중심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다시금 관찰하면서 현실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읽을 겁니다. 읽겠는데 딱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이게 설명 해설은 이렇게 좀 애매하고 딱 와닿지 않지만 본문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눈에 좀 거슬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의 형식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읽다가 뭐지? 읽다가 뭐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1983년 4월 20일 맑음 18도씨. 자, 일기 형식인가요? 토큰 5개에 550원.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버스 카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크기는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 동그란 형태고요. 뭐 옛날 조선시대 엽전처럼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5개에 550원이면 한 개에 110원이네. 그러면 당시 1983년 4월 20일, 1983년, 그때는 버스비가 110원 정도였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럼 버스비가 110원인데 종이컵 커피가 150원, 담배는 500원, 한국일보 신문은 130원, 자장면은 600원. 지금은 한 8,000원? 6,000원 정도 하죠. 싸면 5,000원, 6,000원. 그 다음 비싸면 8,000원.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의 물가가 뛰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영화 한 편에 8만원. 그러지는 않죠. 그러니까 영화는 물가 상승률이, 요금 상승률이 그다지 높진 않았네. 지금보다. 그죠? 지금 대비해보면. 올림픽 복권 5장에 2,500원. 쭉쭉쭉쭉 나열하고 있어요. 표를 주어 주인에게 돌려준 청가물상 김정권 46세령. 얼핏 생각하면 요즘 세상에 조세형같이 그릇된 셨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생활 태도를 일찍부터 익혀 평. 뭐야 이거? 자, 조세형이라는 사람만 잠깐 우리가 이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대도 많이 그랬습니다. 지금 무슨 사람은 이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에요. 도둑인데 문제는 그냥 아무 집이나 터는 도둑이 아니라 부자 내지는 권력자의 집만을 골라서 털던, 그러니까 그런 집들은 아무래도 감시가 철저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집만을 골라서 털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도 이렇게 많이 그 당시에 평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용이 조금 뚝뚝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연결이 전혀 안 돼요. 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원주 군에게 임감이 있고 용기가 있으니 공부를 하면 반드시 성공.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밑에 보면 이렇게 신문이 있나요? 그죠? 이 화자가 신문을 읽으면서 신문의 구절을 뚝뚝 끊어가지고서는 옮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는구나. 그러면 신문을 꼼꼼하게 보지는 않네요. 대충대충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번엔 더 심각하네요. 그죠? 자, 안의섭 만화가예요. 두꺼비라고 하는 신문 연재, 예전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거기에 있는 만화, 만평이라고 하죠. 그것을 두 컷을 따온 겁니다. 대도둑을 권총으로 쏘다니, 이 대도둑은 이제 조세형이 되겠네. 아까 말도 안 된다. 대도둑은 대포로 쏘라. 이것도 무슨 소리야? 자, 10일 제10610호 1화 15만원. 자, 45만원. 근데 이 45만원이 지금의 45만원하고 다를 거예요. 왜? 아까 버스 요금이 110원이었어. 그거 생각하면 돼요.
5.75K 물방울 다이아 1개 2천만원, 남자용 파텍 시계 1개 1천만원, 황금 목걸이 5돈중 1개 30만원, 금장 롤렉스 시계 1개 100만원, 5캐럿 에메랄드 반지 1개 500만원, 비치 나비형 브로치 2개 1천만원, 진주 목걸이 꽁것 1개 300만원, 라이카 M5 카메라 1대 100만원, 청자 도자기 3점 시가 미상 너무 비싸서 현금 250만원. 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신문기사 중에서도 조세영이가 물건을 훔치다가 잡히고 난 다음에 그가 훔친 물건의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앞에 처음에 있었던 그 짜장면 가격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그런가? 화자는 이걸 어떻게 써요? 뚝뚝 끊어서 적었습니까? 아니죠. 꼼꼼하게 다 적었어요. 그건 뭡니까? 그렇죠. 이 기사만큼은 꼼꼼하게 보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근데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네요. 이게 이 정도면 뭐 대단한 거 아닌가? 너무 거아요. 귀퉁이가 안 보이는 회의왕궁에서 오늘도 송일환 씨는 잘 살고 있다. 생명 하나는 보장되어 있다. 라고 시가 끝을 맺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국생명보험회사 송일환 씨의 어느 날이라고 하는 시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 4월 20일 맑음 18도시. 물론 이거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고요. 일기형식이에요. 그런데 나는 요 18도시예요. 18도시. 우리가 쭉 다 읽어봤잖아. 그죠? 읽어보니까 굳이 20도시도 아니고 19도시도 아니고 16도시도 아니고 18도시 나만 욕처럼 느껴져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자, 이거는 조금 이거다라고 욕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렇게 나만 느껴지나? 라고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토큰 5개에 550원, 종이컵 150원.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올림픽 복권 5장 2,500원. 자,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건 송일환 씨가 하루 지출 내역이에요. 그죠? 지출 내역이고요. 일상적 소재를 쭉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당시 물가를 고려할 때 매우 적은 돈을 쓰고 있다는 거. 평범한 시민들의 지출 내역, 소비 내역을 시로 형상화했다는 점. 요 점이 특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년과 2년은요. 송일환 씨의 하루 지출 내역. 표를 주어 주인에게 돌려준 청가물상 김장권이라고 했는데 표가 뭐지? 아마 여기 앞에 하나의 단어가 생략되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김장권 다음에도 무슨 내용이 생략되어 있겠죠? 그것은 바로 신문기사를 주의 깊게 읽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일종의 기사를 그대로 따온 거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콜라주 기법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혼란과 단절, 부조리한 현실 문제를 제기하는 시적 장치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뒤에 있는 내용들과도 같이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요. 이때 표가 바로 수표예요. 수표를 주인에게 돌려준 미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물음표를 땡 친 것은 이 화자는 이걸 미담으로 생각할까? 라고 하는 것은 퀘스천 마크예요. 왜? 뒤에 내용을 보면은 자, 특히나 조세영이가 훔친 물건 이런 걸 본다면 이 작품의 기본적인 주제는 어떤 세태라든가 현실에 대한 비판이지 이런 미담을 칭찬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령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셔기 여기도 생략이 되니까 가는 이거 다 생략이 돼 있는 거야. 얼핏 생각하면 요즘 세상에 조세영같이 그릇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예요. 자, 따로 굳이 얘기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도 생략돼 있고 여기도 생략돼 있고 자, 여기도 생략돼 있고 여기도 생략돼 있고 여기도 생략돼 있고 여기도 생략돼 있고 물론 여기도 생략돼 있고 여기도 생략되어 있으면서 우리는 이 조세영이라는 내용부터 잠깐 본다면 아까 잠깐 얘기했죠? 부잣집에 호화사치품만을 훔쳐서 당시에 화제가 되었던 도둑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생략을 하면서도 신문기사를 인용한 것은,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조세영 체포에 단서를 제공한 이원주, 여기 있죠? 군에 대한 대통령의 격려사 부분의 일부이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 있고 용기가 있으니 반드시 공부를 하면 성공한대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다. But 그런데 좀 뒤에 나오는 물품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신문 보도조차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듦을 보여주며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비판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다. 왜? 자, 열심히 공부하면은 성공한다고? 그럼 조세영은 공부 안 해서 성공 못한 거야? 뭐 이런 식의 의문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네들은 이 물건을 도둑 맞은 사람들은 다 열심히 공부했나? 공부하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나? 나는 550원, 5개에 550원, 개당 110원짜리 버스 타고 다니는데 그럼 나는 공부 안 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의식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죠. 점점 쟤는 어떤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거죠. 자, 여기까지 3년부터 7년까지 송일환 씨가 읽은 신문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도둑을 권총으로 쏘다니 말도 안 된다. 대도둑은 대포로 쏘라. 여기서 말하는 대도둑은 아마 조세영이겠죠? 조금 전에 도둑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조세영에 대한 경찰의 강제 진압, 권총으로 쐈다는 거예요. 이걸 말도 안 된다. 대포로 쏘라고 반어적으로 풍자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대도둑이 조세영 하나뿐일까? 라고 본다면 조금 달라요. 즉 중의적인 표현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먼저 볼 건데, 자, 표면적으로는 여기서 말한 대도둑이라는 건 조세영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제한 부유한 계층과 권력층을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파트는 신문 만평을 그대로 실음으로써 부유층의 실상을 알게 한 조세영을 잡는 세력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8년 신문기사 만평을 따온 부분이네요. 자, 제10610호 1화 블라블라블라블라 이게 뭐라고 그랬죠? 조세영이 도둑질한 품목이죠. 이거는 결국 대도둑, 두 번째 대도둑, 부유한 계층 내지는 권력층이 부정축제한 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쭉 꼼꼼하게 나열하는 것은 송일환 씨가 관심 있게 이 부분을 읽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거하여 귀퉁이가 안 보이는 회의 왕궁까지는요, 결국 불의로 가득 찬 1980년대 한국 사회를 나타낸다면, 회의 왕국할 때 회는요, 재란 뜻이에요, 재. 잿더미처럼 금방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로운 사회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현실에 대한 냉소죠, 이거는. 오늘도 송일환 씨는 잘 살고 있다, 반어법이다. 왜? 그 밑을 보면 알아요. 생명 하나는 보장되어 있다야. 이건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생명 이외의 정신적, 도덕적 가치는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반어법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황지우 시인의 한국생명보험회사 송일환 씨의 어느 날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체시고요. 풍자시이다. 풍자적이고 실험적이다. 냉소적인 어도고요. 현대사회의 부조리한 현실과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여 신문기사 만평 등을 그대로 따와 인용하고 있다. 자, 황지우의 초기시는 해체라고 하는 걸로 지칭되는 80년대 시단의 어떤 새로운 경향을 대표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원래 콜라주라고 하는 건요,
프랑스 말에서 나온 건데 풀칠하기 내지는 바르기 뭐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피카소 내지는 조르주 브라크 등 화가들이 이 기법을 이용해서 막 덕지덕지 붙이면서 어떤 추상화적 내지는 반추상적 구도를 만드는 그런 그림 회화 기법이거든요. 근데 그 회화 기법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 속에다가 녹여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가 보여준 전통시 형식의 해체와 급진적인 실험은 기존의 자연주의적 모사, 대상을 그대로 묘사하는 거죠. 의 거부에서 비롯된 것이고 현실의 파편을 끌어모으고 이질적인 것들을 여러 사실과 매체들을 병렬적으로 배열하는 형태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반미학의 형식은 예술의 근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세계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기존 예술이 전제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과 전복성을 내장하고 있다. 신문기사와 만화를 스크랩한 내용 속에서 시적 화자의 일상과 반어적인 발화를 짤막하게 끼워넣고 있는 한국생명보험회사 송일환 씨 어느 날 또는 외신기사의 제목과 사진 설명을 발췌하면서 중간중간에 시적 화자의 과장되고 유의적인 논평을 삽입해 놓은 베이루트여 같은 작품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황지우는 이들 시편에서 날 것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현실의 조각들은 당대 정치 상황과 삶의 풍속을 생생하게 반영하며 풍자의 진료가 되고 있다. 또 발췌와 편집의 해체 기법 등 현실 풍자를 위해서 구사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시 속 인물 송일환 씨죠? 의 행위를 통해 시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자, 송일환 씨가 신문을 읽는 태도의 차이와 주제 의식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자, 이거는 송일환 씨가 신문기사, 첫 번째 신문기사죠? 자, 조세영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주었던 이원주 군에 대한 기사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뚝뚝 끊어지죠? 이렇게 뚝뚝 끊어진다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보면 돼요. 표면적인 내용은요, 수표를 주워온 주인에게 돌려주는 선행을 한 사람, 김정권 씨. 책임감 있고 용기가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 이원주. 이 두 개의 기사 내용이에요. 참 좋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기사를 띄엄띄엄 읽고 있다. 이것은 송일환 씨에게는 이건 큰 관심의 대사가 아니다. 뭐야 씨, 이렇게 된 거죠. 반면에 이 기사는 대도 조세영이 훔친 물건의 목록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건 되게 꼼꼼하게 읽어요. 그죠? 꼼꼼하게 읽고 그 다음에 도둑 맞은 이들이 상당히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조금 전에 보았던 신문 기사하고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어떤 소비 지출, 내역서하고 연결시킨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조리한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얼마나 큰가에 대한 것을 독자가 인식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더군다나 이 기사 밑에 화자는 얘기하죠. 뭐라고? 회의 왕궁에서 오늘도 송일환 씨는 잘 살고 있다. 생명 하나는 보장되어 있다. 라고 마무리를 지음으로써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황지우 시인의 한국생명보험회사 송일환 씨의 어느 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되게 낯설고 그 다음에 쉽게 딱 와닿는 그런 작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80년대 중후반의 어떤 사회상이라든가 이런 시대적 상황,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이 작품을 읽으면서 뭐지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대적 배경이 되게 강하게 녹아들어 있고요. 사회현실 비판의식이 강하고요. 거기다가 또 시의 형식조차도 되게 낯선 형식이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내지는 지금 최근에 이제는 읽는 학생들에게는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다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서 꼼꼼하게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